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에는 현재 우울함과 또는 근심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지금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시점은 언제 이 규제 풀려서 좀 나도 한번 정리해서 다른 데로 좀 투자처를 갈아볼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투자해야 할지 또는 팔아야 될지 그리고 계속 보유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고요. 여러분의 우울한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해소하고 좀 기분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근심, 부동산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은 항상 행복하실 것 같아요.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하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의 고민에 대한 언제나 명쾌한 해답 주고 계시니까 늘 행복하게 좀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추워요. 그런데 이렇게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좀 많이 얼어붙었죠. 요 시기를 거의 비수기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재 부동산 상황 어떤지 대표님께 먼저 이 꼭꼭 박사의 강의 시간으로 좀 청해 들을게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그 고민은 시간에 따라서 많은데 너무 호황기에도 고민이 많고요. 또는 너무 떨어져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동산 투자 2019년 1월입니다. 1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음 단계를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우리가 이 매도와 매수를 보면 매도는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다만 매도를 하고 싶어도 각종 양도세의 증가라든가 또는 부동산 가격은 좀 오를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더 갖고 가야 될까는 망설임, 그리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제 좀 팔려고 했는데 자기가 팔 수 없는 거, 왜냐하면 분양권, 입주자의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 가운데서 매도 자체를 자포자기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유지하는 쪽이 좀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에 급한 마음에 매도로 물건은 나왔는데 매수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매도가 좀 더 많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우회의 시장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제가 좀 풀리고 원활한 또 시장의 흐름이 될 때는 다시 또 매수자가 좀 모여서 매도를 끌어올리겠죠. 지금은 분명히 좀 더 관망 자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 우위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을 좀 더 한 4개 정도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부동산 규제는요, 이렇게 비수기 하는 게 좋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인데요. 우리가 그 계절적 비수기로 보면은 항상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2월 초까지, 이제 보통 전세가 풀리는 시점이 2월 초에서 2월 중순 접어가면서 전세가 풀리죠. 그리고 이때는 이사도 안 하고요. 추워서 돌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또 7월 말, 우리나라는 보통 관례적으로 8월 1일 날 보통 끼어있는 그 주에 휴가가 들어갑니다. 그가 가장 덥죠. 그래서 7월 말과 9월 초, 이 한 달 사이가 계절적인 비수기입니다. 이럴 때는 부동산이 아무리 잘 나가고 투자가 하더라도 이 시기만큼은 부동산 거래가 좀 일어나지, 별로 빈도가 좀 떨어지죠. 거래 횟수가. 그런데 항상 규제를 할 때는요, 이런 계절적인 비수기 직전에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 신문 기사를 많이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통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통계상으로 원래 잘 거래가 안 잡히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규제까지 하면 여기에 비수기가 일어나면은 이 규제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마치 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더 안 좋아져서 약발이 먹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기사를 보면 정말 시장이 다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원래 얼어붙어야 되는데 규제라는까지 찬물을 더 부어서 꽁꽁 춥게 했기 때문에 계절적 비수기의 규제가 들어가면
보통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더 많이 움츠러듭니다. 시장이 더 악화된 걸로 보이고요. 요즘은 지금 아무리 우리가 뭐 인터넷 시대도 하고 뭐 디지털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집안에서 손가락 하나 클릭을 하시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현장을 다녀와서 내가 살기에 어떤지, 내가 사서 세를 놓더라도 향이 좋고 눈에 보이는 게 좋은지,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아날로그화돼 있다. 그래서 집 안방에서 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춥고 너무 더우면 직접 이 아날로그 시장에 참여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절적 비수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2019년 1월은 가장 거래가 없는 1년 중에 없는 데다가 지금 현재 또 규제가 금융규제 또 대출 규제가 지금 가장 무섭죠. 금융규제 또 팔 수 없는 상황, 매물 잠김 현상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아주 계절적 비수기와 거래의 규제에 따른 비수기가 같이 겹쳐 있다. 그래서 현재는 매수도 별로 없을 뿐더러 매수가 지금 현재 계속 관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매매 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교착 상태다. 지금 현재 우리 보통 그동안 매매를 할 때 다주택자는 어쨌든 LTV라든가 DTI, 이제는 DSI를 적용하는데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또는 담보가치에 대해서 매매를 통해서 대출을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전월세, 특히 전세 시장도 역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1주택자에게는 아예 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은행도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이 은행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 5, 6개월 정도면 이 시장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서 일단 당장 위험 적신으로 보냈던 가계 대출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반면 대출이 줄어들었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 안으로, 금융 제도권 안으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으로 뿌려졌던 부분들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많이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투자 시장에서 유동성이 악화가 된다라는 건 그만큼 경기 침체를 또 유발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서 해야 될 건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소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소비를 좀 해야 자영업도 좀 살아나고 여러 가지 이 파생되는 산업 경제 전반이 좀 나아지는데 지금 유동성 이런 주택이 우리나라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택시장 유동성을 잡음으로써 결국은 자영업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거로 보이고 서민 경제가 당분간은 좀 더 어려워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장은 전월세 시장이 교착 상태여 가지고요. 전세 끼고 사신 분들 지금 전세 안 나가서 너무 괴롭고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서로 싸움과 다툼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특히 7월과 8월 갑자기 이 9월 9.13 조치 이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곤욕스러울 텐데 이럴 때는 서로 매도자와 서로 좀 상의를 잘 하셔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서로 풀어가가지고 전세 시장이 지금 아무리 꽁꽁 얼어도 열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2월 중순 정도에서 4월 사이에 전세 시장이 일단 좀 어느 정도 아무리 꽁꽁 묶어서 살아날 걸로 보이니까 그때 서로 뭐 잔금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좀 짜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됩니다. 어려울 때 너무 강하면 서로 부러지니까 마음 상하니까 서로 협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상승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2013년 바닥 찍고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상승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많이 투자에 성공을 했다라면 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우울했던 시간이죠. 이제 조정기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조정기에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거꾸로 이제는 투자한 사람들이 불안하고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이 기지개를 켜고 기뻐할 때가 됐지요. 그러나 방심하지 마십시오. 웃는 날은 잠시라는 거. 항상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거. 부동산 가격이 조정이 끝나면 오르는 폭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그렇게 되냐면은요, 이번 하락은 폭락은 하진 않고 하락 정도에서 조정하고 끝난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이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공공요금에서부터 지금 8가지 품목이 또 오르잖아요.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건 그만큼 화폐 가치의 하락을 촉발시키기 때문에 화폐에 대해서 붙들고 늘어질 사람이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믿고 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방 압력은 있겠으나 물가 상승률이 다시 또 부동산 하방 압력을 다시 상승으로 하기 때문에 조정기로 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정기로 보고 있고요. 하락 시장은 지금 조정 중에 있다. 그런데 이 하락 시장에서 조정에서도 좀 많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분들은 너무 많이 올랐던 곳.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30평대 아파트가 20억이면 되는데 뭐 23억, 25억 간대, 이런 데다든가, 또는 전세 가격이 너무 너무 높아서 어느 정도 내려가거나, 또는 전세값이 높은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임대 수요가 없는 이 시기에 지금 입주하는데, 그런 데는 전세값이 많이 폭락을 하거나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는 갭 투자도 하기 힘들어서 그런 데는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이렇게 2013년, 14년에서 상승기에는 항상 투자 방식이 그렇죠. 한 발 앞선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였다라면, 지금 같은 조정기에는 한 발 늦춘 투자가 되죠. 한 발 늦춘 투자라는 건 역시 매수 우회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관망하면서 자기에게 좋은 가격으로 올 때 투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요, 고가 아파트 뭐 10억, 20억 하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지금 하락기에 접어들었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갭 투자, 특히 전세를 끼고 하는 부분인데, 전세값이 하락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갭 투자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 데는 결국은 급한 분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이제 좀 낮은 가격이라도 매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역시 이렇게 하락기에는 또 내놔도 살 사람이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하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조정 정도 생각하시면서 어느 정도 자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사두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중가 아파트 시장, 저가는 더 떨어지고 관심이 없다라면 중가 아파트 지역이라는 건 어떤 지역을 말하냐면요, 너무 명품 주거단지도 아니고 너무 낮은 주거도 아니고 중간층에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봤을 때 30평 기준으로 8억에서 한 15억대 사이에 있는 중가 아파트 지역은 약간 조정 시장에서 머무르면서 지금 현재 갭 투자가 여전히 조금씩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가 아파트 지역의 인근에 또는 내부에 재개발하는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이라는 건 바로 하루아침에 건물이 지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투자하면 4, 5년 정도, 늦어도 6, 7년 이내에 입주해서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 입주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는 그때 팔고 나올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재개발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도심 내, 서울 내에 뭐 영등포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구로 인근, 아니면 또 광화문 일대의 인근, 그렇지 않으면은 강남, 이런 인근에 재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빌라들을 좀 상대를 해서 지금 현재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져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에 보고 한번 그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요, 재개발 지역들은 여전히 투자가 좀 활발하고 오히려 매물이 좀 풍기드는 현상을 좀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자녀분들한테 장기적으로 10년, 15년 내다보고 강남의 좋은 지역에 갭 투자, 빌라 뭐 1억 이하의 투자를 해서 10년, 15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증여 투자가 지금 현재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결여되었던 것처럼 뭐 불법적이고 틈새 시장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사라졌고요. 오히려 좀 더 투명해지고 모두가 아는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에 제값을 내고 좀 더 미래를 좀 생각하는 전략적 투자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1월 지금 현재
우리 설날 오기 전에는 부동산 시장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좀 더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보면서 내릴 때도 벌 수 있고 또 오를 때는 더 벌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오기 때문에 잘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도 투자에 임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려가겠고요. 또 다음 3, 4분기 또 지나면은 또 부동산 시장을 리얼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